예, 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은 지난 주말에도 장애 집회에 나서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을 했습니다. 여당 반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끝내 일본 하수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선물 보따리는 잔뜩 들고 갔는데 돌아오는 길은 빈손이 아니라 청구서만 잔뜩 들고 왔습니다. 일본의 비위만 맞출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굴욕적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서 정부 협박을 비난하고 한일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한무치하고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정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야당의 비판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발언 중에 일본의 하수인이다. 자, 이런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선동어구가 동원이 됐죠. 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까지 반발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팩트에서부터 잘못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국민들께 왜곡된 어떤 결과를 설명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제3자 변제라는 방식을 통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이 해결 방법 외에는 양국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예.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이 문제는 2015년에 미일 간의 협정을 통해서 결코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자위대가 한국 땅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예. 일본은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미국의 기지, 주일 미군 기지의 후방으로서의 역할, 즉 보급이라든지 이런 지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정이 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지소미아라고 하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민감한 군사정보를 일본한테 다 준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에 강점이 있는 거고 일본은 여러 정찰 위성을 가지고 특정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다. 특히 예. 동해를 휘젓고 다니는 잠수함 정보에 대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다. 양국이 북핵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 이러한 민감한 정보를 서로 바꾼다, 서로 교류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우리가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결국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 북핵의 직접 당사자니까요. 예. 이런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 자, 이 사태라고 표현을 민주당에서는 하고 계신데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니냐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일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면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외교가 아닙니다. 예. 이거 하수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지금 정치 공세를 그만해라. 꼬투리 잡을 필요 없고요.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 자체는 애초부터 시작을 말았어야 될 정상회담이었고요. 시작을 했더라면 최소한 기본은 갖추고 갔어야 된다.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끊임없이 그 근거로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결단도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외교인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외교는 기본적으로요. 다 퍼주는 게 외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 게 아니라고 다 퍼주면 됩니까? 외교라는 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얻으면 잘한 외교고 최소한 하나를 주고 0.5라도 얻어와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는 한 5개를 다 주고 또 숙제만 안고 왔어요. 얻은 게 없이.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이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정말로 이 정서상으로 찍힌 자존심이 어떻게 복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그래요. 정치적인 공세 있겠죠. 야당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강하게 비판을 하지만 이 강한 비판의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근간에 이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일본을 역사에 대한 단죄를 여기에서 말끔하게 씻어준다? 이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친일 반일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 헌법과 반헌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를 무슨 계속 민주당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거 어떡할 거야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을 무슨 방탄이다 아니다 이걸로 맞받아칠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진정 어린 사과를 좀 해달라. 일본에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계속 요구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그 대변인 부대변인도 그렇고 민주당에서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게 퍼주기만 하고 숙제만 안고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도 일각에서 뭐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내리자면 소부장을 이제 철회했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가져온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본의 어떤 반도체 부품 관련한 장비 관련한 수출 규제를 해제하는 결과를 나왔고 화이트 리스트라고 하죠. 무역에 있어서의 최혜국 대우 이것도 복원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져왔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고 자존심 얘기하시는데요. 일본 관련 특히 일본 관련 얘기 나오면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역사를 되돌아봐라. 국민 감정이 어떻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인데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만 생각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이거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다음 정권에 또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고 선의를 가지고 어느 정도 국내 여론의 비난을 감수하고도 앞을 바라보는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지 국민 감정과 자존심을 자꾸 들먹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외교적인 성과를 모두 도외시하고 일본에서 계속 사과만을 요구하는 태도는 5년 만에 정권을 바꿔준 그런 국민들의 뜻과 배치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말씀 팩트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수출 규제 품목 반도체 관련해서는 해제한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백색 국가 해제는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법적으로 일본 내에서도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해제가 된 게 복원이 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해줄지 안 해줄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판단에서의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책임져라. 이 대법원 판결은 무시할 수 없죠. 대한민국의 사법체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은요 원치 않았습니다. 사죄없는 배상을 원치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경제를 먼저 가냐 아니면 역사와 대법원의 판결과 피해자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아니죠. 일본과 만나고 얘기했죠. 그다음에 수출 규제 저쪽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우리가 일본 기업 하라니까 일본에 수출 규제를 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백색고가 해제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이 먼저 그렇게 말하자면 본인의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과 사죄도 없이 그런 식으로 아나무 인식으로 나왔고요. 저는 제일 속상한 게 왜 일본은 미국과 중국에는 사과를 하고 왜 대한민국에 사과하지 않죠? 미국에는 2016년에 사과를 합니다. 18년 중국에 사과하고 배상금도 1,800만 원씩 주겠다고 결정을 해요, 일본이.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안 하죠? 우리를 지배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를 지배국으로 보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 정서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정쟁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같이 좀 여야가 고민할 부분이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에는 사과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했냐 이 부분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과 여부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번 동경에서 이 회담에서 그런 언급이 전혀 없었느냐.
지금 기시다 정권이 그런 행동을 할 만큼 기반이 탄탄한 정권이냐를 저는 먼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에도 분명히 극우 세력이 있는 거고요. 그 극우에도 기반해서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을 맞이해서 본인들의 앞마당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해봤고 예.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왜 그런 사과를 못 받았느냐를 가지고 정부를 타박할 게 아니라 아직 우리가 그럼 약한 거예요. 미국과 중국에 비할 수 없이 우리가 G10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 됐다고 스스로 자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일본에서 한국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는 상황을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왜 사과를 못 받았느냐 해서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젊은 세대가 일본과의 관계 또 세계로 나가서 일을 할 때 큰 장애물이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강조점을 가지고 이 문제는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이제 그동안은 자신들이 이제 승전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이제 배상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과와 이제 배상을 받은 거고 그 일본이 이제 주장하는 바로는 우리 정부에게는 그동안 2차례, 3차례 배상과 이제 사과를 했었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냥 아주 추상적이에요. 뭐가 유리하죠? 물 반 컵을 채워서 보냈더니 거기에 뭘 채워왔죠? 수출 규제요? 세계 품목 해제한 거요? 소부장? 저희가 그 품목에 있어서는 이미 경쟁을 갖췄습니다. 나머지 더 풀어야죠. 근데 수출 규제 푼다고 그래서 지금 어떤 말하자면 경제적인 규제를 일본이 우리에게 푼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WTO에서 취하해 버렸잖아요. 백색 국가 해제하는 거 보고 해야죠. 이게 외교거든요. 근데 뭘 유리하죠? 우리는 지금 일본의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컵에다가 일본이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문제, 심지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채워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어떻게 막을 겁니까? 다시 그러면 역행할 겁니까? 이제는 이미 다 줘버렸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리한 위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국민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글쎄요. 국민들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 좀 그렇죠. 아니, 외교의 기본을 서영주 부대변인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몰라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했겠느냐를 보셔야 돼요. 외교 베테랑들이 다 일을 하면서 이 외교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피상적인 걸 가지고 지적하시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정치공사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한 번도 여당 안 해본 것처럼 말씀하셔서 답답한 거예요. 불과 1년 전까지 정권 잡고 계신 분들 아니었습니까? 제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표현이 뭐냐면은 국민 여론에 갇혀서 미래를 보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평가받을 만한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게 외교긴 하지만 외교가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국제법과 국내법이 대립을 할 때 중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모든 전문가들이 제3자 변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문제 어떻게 풀 거냐는 말이죠. 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가져온 게 너무 적다. 왜 사과를 안 받았느냐? 누군 할 수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 엄밀한 기밀한 외교 상황을 정상회담의 상황을 한마디로 단죄하고 한마디로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외교에 전문적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왜 못하죠? 사과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전문가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지는 왜 못해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가면 정말로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물밑 작업들, 외교적인 노력, 시간들 투자해야죠. 지금 단박에 꼭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정부가 외교 전문가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든 어쩌든 간에 저는 현재 한일 정상회담은 박하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요. 이 정부에서 일하시는 외교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전 정부에도 있었고 쭉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정권을 잡았던 분들의 생각이 어떠냐
결국 죽창과 부르짖으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피해를 우리가 더 많이 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엄밀한 상황을 다시 한번 보자는 차원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최근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 이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겁니다. 왜 그거는 뭐 저 문재인 대통령 판단인데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막 하시면 안 되죠. 저희들한테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로 지침으로 들리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까? 더 모욕적이죠. 자, 이거 얘기를 들어보면 이 박지원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는데 이 박용진 의원의 전언은 좀 뭔가 다릅니다. 이 문 대통령이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들으면은 좀 뉘앙스가 확실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같은 얘기를 다르게 분석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지원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같은 얘기를 한 거죠. 분열과 갈등 좋지 않죠. 그거는 어떤 여야 정치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는 거. 사람은 불편하죠. 뭉쳐야죠. 그래야 뭔가 에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정치의 기본적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박지원 전 원장은 저거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박용진 전 의원께서는 이거를 뭔가 변화로 해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거기에 이제 저는 하나 보면 나머지 얘기는 똑같은데 이재명 대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을 박지원 전 원장이 한 것은 예.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예. 나머지는 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에 비춰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한 대로 좌표찍기, 문자폭탄이나 난무하고 보수 진보 간 갈등이 나라를 분열시키는 상황이 걱정이 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 전 대통령도 오랫동안 생각했었던 문제고 본인도 그런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분이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해석한 부분들이 당내에 가져와서 이걸 어떤 갈등의 불씨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기본에 충실해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민 의원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발끈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도 이제 이러나 저러나 그 전직 대통령이 자기 당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약간 훈수를 하는 듯한 발언은 좀 보기 좋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생각은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전혀 잊혀질 수가 없는 행보를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박지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등이 저렇게 반발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예. 제가 판단할 때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저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질서 있게 퇴진을 하고 8개월 이하로 임기가 남았을 경우에는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그럼 박지원 전 의원이 비대위를 맡게 되는 걸로 서로 얘기가 돼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공천이라든지 총선 준비 다 그러면은 친 이재명계 플러스 박지원 전 의원 이런 구도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내에서 뭐 그 당직 개편이라든지 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지도부가 다 친이 일색이다, 뭐 친명 일색이다 이렇게 좀 되니까요. 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그 저번에 이제 체포동의안 투표 이후에 나름대로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좀 묵직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소통 강화를 나서기 위해서 여러 이제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계파의 모임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저번에 이제 더미래 모임에서도 이제 인선 얘기가 나왔었고요. 뭐 구체적으로 움직임은 없지만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듣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서든 간에 지금은 듣는 거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뭐 그 다음에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행동이 없다면 그 말을 했던 사람이 무한해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듣고 청취하고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면서 당에 원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변화를 추구해야만 뭔가 또 한 번 더 성장하는 지금의 현재가 성장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